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생자치법교육 워크숍 강의를 맡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최온희라고 합니다. 제가 부제를 학생이 이끄는 행동하는 정의라고 잡아봤는데요. Just in action. 바로 이것에 오늘 강의의 요체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유레카적인 모먼트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학생자치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그 유레카적인 모먼트를 가지고 오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겠습니다. 먼저 숲을 조망해 보고요. 그리고 나무를 세세히 살피는 세부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또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단위학교에서 새로운 그 학생자치법정이라는 숲을 일구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인트로덕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학생자치법 교육의 도입의 이유, 그리고 과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why, what, how, WH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학생자치법 교육인가? 두 번째, what. 그러면 이유가 정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학생자치법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세 번째, 그렇게 why하고 what이 이제 정립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why에 관해서 저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2021년, 2025년도에 학생의 어떤 생활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피 업무로 일컬어지는 인성교육부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관료적인, 위계적인 선생님이 지시해서 학생들이 따르고 수용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그런 자치적인 제도를 갖다 도입하기를 바랬는데요.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이 법무부가 지원하는 아주 좋은 학생자치법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러한 점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Y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주도적 학교 규율 및 질서 정립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학생 중심의 어떤 그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선도위원이라고 불리던 그런 옛날 방식의 그 말을 뛰어넘어서요. 그 21년도에는 칸트의 실천 이성의 바탕을 둔 실천 인성 학생자치위원회, 25년도에는 학생생활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자치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른 긍정 처분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그 조직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학생자치법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정의, 배려, 공감, 그리고 성찰에 관한 경험적인 교육 효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3번의 자치법정을 운영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여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의 현실적인 적용입니다. 저는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철학적인 토대와 이론적인 중심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법무부에서 외부 강사, 대학교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 주셨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모호한 학생자치법정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외부 강사님들의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보시다시피 생활 예절 및 인성 실천 요목을 골자로 한 학생 자치 교육과 교육 처분을 마련해서 학생 자율성 및 참여를 높임으로써 학생 주도적인 생활 속 학생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그리고 법적 사고력도 배양하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습득한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공동체 역량을 발휘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실전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그러한 아주 중심적인 태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왓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이제 정립이 되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상세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참여 대상은 전교생입니다. 저희 1, 2, 3학년 학생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간이 되는 학생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25년의 경우에는 학생생활자치부를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생활자치위원들은요, 이 법교육을 무조건 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전교생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도 차후에 관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배심원, 사선 변호인, 방청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법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금방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사전 교육 및 피드백을 일일이 또는 그룹으로 제공하였고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법무부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무부 유촉 법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을 3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대학교에서 오신 분이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동경과 선망 더하기 어떠한 이 전문성을 담보한 어떤 그 이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 자체 교육, 이것은 이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습득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자치법정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학교 공동체 질서 유지 및 상호 존중 성장을 위한 학생 자치규약 총 10조를 제정하였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외부에서 초빙한 교수님의 그 말씀에 좀 바탕을 두어서 학교 규정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자치규약으로 재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처분을 좀 이따 보실 텐데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표를 해서 전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합의를 도출하는 그러한 과정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긍정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저희는 맨 처음에 긍정처벌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그 이제 오신 그 외부에서 초빙하신 그 교수님께서 처벌이 아니라 처분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성장 지향 관계 중심 자기 성찰 책임감을 강조하는 그러한 용어로 바꿨고요.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강화를 할 수 있는 행동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벌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자치규약을 어긴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자치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점이란 말도 쓰기가 좀 꺼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좀 처벌과 관계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니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안다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니게이션, 부정의 뜻도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뜻으로 만들었고요. 자치규약을 위반한 학생을 공익신고하는 아니카드 제도이고요. 누적 규정 위반 5회 이상, 3학년은 좀 특수 상황이니까 7회 이상인 학생들에게 주인공, 자치법정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자치법정을 개최했습니다. 이 주인공이란 말은 저 교수님이 나중에 3회 자치법정에서 칭찬을 하신 이 용어인데요. 사실 학생 자치법정은 그 처벌이라든지 징계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치규약을 어긴 학생조차도 얼마든지 개전을 할 수 있고 그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기회는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렇게 규약을 사실은 어긴 학생이 없다면 자치법정이 형성되지가 않겠죠. 그러한 점에서 저희는 주인공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은 주심 1인과 부심 2인으로 구성된 재판부, 검사, 변호인, 그리고 재판 진행을 담당하는 재판사무관과 배심원장, 배심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한 역할들은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제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조정해서 이제 선임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생한테 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배심원단과 사선 개인 변호인들은 충분히 외부에서 다른 이 학생 생활 자치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 위반 학생으로 주인공으로 쓴 학생도 그 다음 학생 자치법정에서는요 배심원으로 자동스럽게 참가하게 해서 그 어떤 생활 기록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생활이 기록되는 게 학생 생활 기록부인데요. 굉장히 아이들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교육의 이상적인 것을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그 어떤 활동 사항이 기록된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배심원으로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학생 규정 위반 학생으로서가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마련했고요. 곁들임 활동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써놨는데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 자치법정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이론적으로 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성 독서학회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오각형 모델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공동체 역량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 지식과 융합하고 개인 경험을 반추하고 시사 문제를 고찰해서 확장 독서를 하는 이 오각형의 모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조화롭고 그리고 배려와 나눔과 그리고 좀 더 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인성 덕목에 기반한 독서학회. 다시 말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어떤 성찰을 쓰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학생 주도 캠페인을 고무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학생 생활 자치부는 제가 분과를 4개를 만들었거든요. 반폭력 분과, 반마약 흡연 분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생활 예절 분과, 인성교육 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가 있는데요. 특히 반폭력 분과의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생활 속 마이크로 폭력 예방 설문조사를 직접 했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한 그러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발표하는 그러한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3R 미팅이라는 것은 랩업이죠. 이제 1년 동안의 활동을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하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 선생님께서 이미 하셨겠지만요. 신청은 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론법 그 사이트에 보면 누리집을 통해서 학생 자치 교육 운영 학교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신청이 선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돼서 하겠다는 것을 이제 학교 내에 천명합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 학생 생활 자치 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근본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학생 기구인 2021년도는 실천 인성 학생위원회,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학생생활자치부를 구성했고요. 이 구성할 때 지원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사와 함께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생활자치규약 10개,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긍정처분 10개, 그 다음에 지원서 추천서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이 뽑혔고요.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을 4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법교육 일정 및 내용을 구조화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모든 일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따 포스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학생자치법정을 구성할 때도 구글 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단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자치법정마다 재판부와 변호인,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사무관 이런 역할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N차 저희는 3회를 했는데요. 자치법정을 시행하고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요. 학생자치법교육을 법무부가 제시한 그 사이트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리허설, 자치법정 평가회 이런 이제 플로우를 타게 되십니다. 자, 이론에서 실제까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요. 지금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법무부 지원한 법교육 전문 강사의 학생자치법교육은 각 2시간씩 3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좋다고 몇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자치법정을 신청하시고도 이걸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꼭 한번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모신 교수님께서는 사회자치법정에 직접 오셔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게 또 아이들한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항목이 있었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학생자치법교육 시나리오집이고요. 학생용 워크북 이런 게 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오는데요. 이게 이제 교내 교육을 할 때 제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로운법 누리집의 자료 활용하기. 그리고 타 학교의 이전 실천 사례와 자료, 각종 소식 활용.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도 여기에 들어가셔서 아마 이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여기 알곡차입니다. 각종 서식이 다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어떤 그 학생자치법정에서 뭔가 번듯하게 보일 만한 그 통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 쓰신 서식들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 있고 변형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학교의 그 사례들 그리고 어떤 그 논문들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알곡차게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사항 보시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이제 법교육 실시했던 첫 번째 법교육 내용이고요. 여기 교육적 처분이라 무엇일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아이들이 이 15명 학생 외에도 또 다른 학생들 와가지고 열심히 들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들었던 자치규약인데요. 좀 재밌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은 온라인에 욕설이나 비속어,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한다. 자,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 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비속어, 비하하는 말이 무엇일까? 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지점까지가 비속어이고 비하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의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토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친구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거나 온라인에서 공유하지 않는다. 저희는 핸드폰을 다 걷는 학교입니다만은 어떤 디버시라든지 그 아이패드를 쓸 때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진 찍히는 경우에 불쾌한 지점을 이제 또 제안을 해서 이런 걸 집어넣었었고요. 자, 애정 행각. 여기 두 개가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그 재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애정 행각인 것인가. 그래서 이거 재정의에서 이런 것까지는 안 된다라는 지점을 명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기기를 자, 핸드폰을 저희는 거드니까 공기기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학교의 아주 생생한 어떤 현실을 반영한 독창적인 어떤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책상이 있죠. 이게 이제 여러 학교마다 담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뒤에다 세워놓는 책상인데요. 거기서 툭툭 치거나 스탠딩 책상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또 이 신경이 쓰인다. 이런 거에서 항목에 넣었던 기억이 나고요. 긍정처분 조항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긍정행동 강화하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우기, 명심보감, 논어를 읽고 쓰기,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아까 그 핸드폰 찍는 거에 대해서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인성교육부 복도에 전시하기,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외우기, 저희가 후관이 있거든요. 5층까지 계단 왕복을 5회, 10회, 15회 따라서 하기. 그다음 디지털 디톡스, 독서, 명상을 실천 후에 느낀 점을 적어서 발표하고 500자 내외를 쓰기. 셔틀런, 이게 체육 시간에 배우는 거거든요. 아까 융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에서 배운 것들을 또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셔틀런을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이거는 따라서 이제 그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요. 제가 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도 빠른 머리치기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 버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 퀴즈 10개 맞추기, 태권도 1장 외우기, 자기 성찰에는 시를 쓰고 발표하기 이런 규정 처분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또 공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1학년도 학생자치법정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끝나고 이제 한 말씀 하고 계시네요. 2025학년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재판부가 들어오고 기립한 장면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포스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할 때 홍보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 폼 지원할 수 있게 법교육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를 항상 붙였습니다. 복도마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교내에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붙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니 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카드.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don't break the rules 해서 여기 자치법정 시작한다는 또 어떤 리마인더를 한번 붙인 것이죠. 자, 요거는 어떤 자치법정 하기 전에 어떠한 역할을 맡고 싶다라는 거를 구글 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보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전체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규정은 이제 상위 학년이 먼저 조금 우선권을 가지고 하자. 왜냐하면 이제 기회가 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배워서 또 후배들한테 물려준다는. 근데 꼭 그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또 참가하는 학생들을 또 우선 순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의논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정했습니다. 아까 그 회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어떤 미디어의 영향으로 재판부라든지 변호인, 검사, 판사에 이제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그 재판 사무관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진행하는 역할도 흔쾌히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생들한테 그 재판 사무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도 또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또 납득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흐뭇했었습니다. 학생 자치법정 판결문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로운법 사이트에서 원본을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우리 학교에 맞게 재조정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기특하게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아까 판결문에서 그 나왔던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판결문 내용이 있죠. 요거를 어떤 분과가 맡아서 해야 되는지도 여기다가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폭력 분과를 맡은 학생이 첫 번째 자치법정에서 맡은 그 학생, 이제 규정 위반 학생의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어떤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같은 학년 학생들인데 높임말 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긍정 처분 이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어 수거를 한 거를 이렇게 시험까지 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한 것을 봤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행 확인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곁들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 독서 학회에 제가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공동체 역량별 세션, 이거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인성 덕목을 구분했는데 A 섹션에서 리더십과 글로벌 역량, B 섹션에서 과학적 기술의 가치와 세 번째 C 섹션에서는 협업과 소통 능력, 성실성과 규칙 준수, D 섹션에서는 배려와 나눔, 글로벌 역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거기 주제를 만든 다음에 도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A 섹션에 우리 자치법정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다음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 Why Nations Fail, 그 다음에 목민심서, 동서양과 현대와 과거를 가로지르는. 자, 여기 Why Nations Fail, 데런 아스모글루 노벨상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책과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이북으로 받아가지고 없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엮어서 저희가 아이들은 그 리플렉션, 그 성찰 요구 쓰고 그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발표하는 그러한 세션을 했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기적 유전자, 확장된 표현력, 리처드 도킨스의 책이죠. 그 다음에 AI 중요하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김재인 선생님의 책과 알고리즘 패러다임, 그 다음 법이라고 하는 책 같이 엮어가지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 부르디웨의 구별짓기, 요거는 아이들이 끝에 바빠가지고 신청자가 말소되는 바람에 요거는 실천되지 못했지만 ABC는 잘 진행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참가한 학생들은 제가 맨 처음에 기한을 해서 진로, 그 다음에 자율 섹션에 적힐 수 있도록 학년 초에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한 활동이 조유롭게 자기의 진로에 쓸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구성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 이건 또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Check Again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 친구들은 전규진, 김도니에서 자기 이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이 반폭력 분과장이었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들이 반폭력 분과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습니다 해서 공청회 날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말에 저희 활동을 한번 톱어보는
제가 3R이라고 한 거는 Reflect, Revise and Renew라고 해서 활동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고 더 나아지기 위한 이러한 피드백을 이제 마침표를 찍는 모임도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저희 자치법총 3번 했거든요. 첫 번째 7월 17일 날 드디어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및 대상 학생은 휴대폰 사용한 2학년 4명의 학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처분은 디지털 디톡스 실천 후 느낀 점 쓰기 하고 속담, 아까 제가 그 이행과정 보여드렸죠. 사실 휴대폰 사용하는 건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담임 선생님의 어떤 또 요청과 그 다음에 그 공익 신고를 조율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하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복장 관련해서 이 학생 2명이 이러한 긍정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끝이 났고, 세 번째도 복장 규정인데 이번엔 1명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는 거하고 여기는 200자죠. 시직기 조회실 발표고 또 200자죠. 검도 머리치기 있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1000자 이상도 있고 뭐 자기 성찰 시도 쓰고 좀 복잡해 보이죠.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학생 자치법정마다 구성을 새롭게 했었고요. 전에 있는 그 판결을 참고를 하지만 그 검사가 그다음에 또 변호인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면담이라든지 할 때 성실성, 그다음에 어떤 그 중간에서의 그 변론의 논거, 그다음에 또 배심원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특히 이제 이 학생은 굉장히 좀 지속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준비관에서 좀 협조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탓에 이러한 같은 사안이지만 다른 긍정 처분을 받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은 이때 외부에서 오셨던 교수님께서 직접 참가하셔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아니 카드.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벌 제도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신고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교사 주도를 벗어나서 학생 중심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아니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아니카드의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기 낸 사람 공익신고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닌 사람 자치규약 위반자에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규약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서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신고함을 인성교육부 안에 해놓고 아이들이 그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고요. 현실 적용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어떤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전체 구성과 목적 공유 및 공감적 실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환호하시면서 적극 참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지는 못하셔가지고 그 점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쭉 지속 가능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게 갑자기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학년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3월 초에 학생생활 자치부 선발부터 시작해서 법교육에서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준비한 그런 결과물이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자치법정을 시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니카드를 이용해서 공익신고 제도를 해서 자치규약을 위반한 학생들을 자치법정에 초대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하고 그 관련해서 학생 중심의 상향 방식의 생활 속 인성 교육의 실천을 위한 공동체 이해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공익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공익신고자 보호 이게 약간 유출이 돼가지고 서로 보복 신고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개입을 해서 같이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점을 좀 개선하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클루전으로 가겠습니다. 특징 1번. 체계적 이론 교육 및 실생활 적용.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치 법교육을 통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회 자치 법교육을 실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론적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인성 독서학회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철학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바탕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갖다 확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주도적인 자율적 준법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스스로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고 왜 실천해야 되는지를 자문하고 의논함으로써 아이들의 비판적인 어떤 사고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논거를 가지고 말 수 있는 그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이제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학생 의견을 반영한 제도 구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학생이 그 목민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생활자치부의 자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구조화에서 같이 공유하자고 저에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그 목민관들이 해야 할 자세를 갖다 한 것이고요. 학생생활자치부원으로서 자신감과 그리고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고 생활자치부원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제도 개선 및 발전. 자,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키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회,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했고요. 문제점을 발견 시에는 언제든지 이게 이제 유연하게 개선을 할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합의된 제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오인 신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무고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육적 환류,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면은 굉장히 더 좋은 확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교선 사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했는데요. 변호인을 아까 말씀드린 학생생활자치부에서만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 규정 위반 학생이 저는 이 친구를 변호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도입한 것이 사선 변호인입니다. 2회 때 이렇게 사선 변호인 2명이 참가하셨는데요. 굉장히 그 논거를 가지고 잘 준비된 그 변론을 펼침으로써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서 이 친구들은 사선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법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제공해서 이 어떤 변론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적 바탕과 논리 근거를 위한 병행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 독서 학회를 이제 실시했는데요. 실시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체계적인 변론 구성을 위해서 시청각 자료 활용 및 토론 후 학생 자치법정 적용하는 가칭, 법, 논리학계 이런 게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수능 때 그런 게 있었죠. 그 언어 영역이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에 논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논거를 할 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학,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 논리학회를 따로 구성해서 우리가 논리를 배우고 그 또 어떤 실질적인 그 사례들도 점검해 보면서 하면은 학교의 그 법교육이지만은 충분히 그 사회와도 연관될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제가 이거 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거 좋은 거는 다시 한 번 더 보는 의미에서 저희가 했던 인성 독서학회 한 번 더 제가 넣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학생 자치법정, 아까 말했던 그 유레카적인 모먼트라고 하는 이유, 지금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법교육을 통해서 논리성과 합리성이 향상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define,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자,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리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그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논리에 기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의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뭐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점에서 아이들의 논리성과 합리성이 향상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쓰진 않았습니다만 융합적인 교육이 강화가 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그 수업의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들 수가 있죠. 자, 책임감이 강화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민심서에서 어떤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그 생활자치부위원들이 자세를 한 것처럼 어떤 자신의 행동,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의 실천.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공의
라퓨타처럼 이게 붕붕 떠있는 발 없는 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이론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우리 학생생활자치법정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인성교육의 긍정적인 순환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인성교육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학생자치법정을 통해서 저희는 다각화된 진정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제언 드리겠습니다. 자, AI가 인간의 자리를 뺏고 있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저는 커넥팅 다츠라고 하죠.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려와 책임, 공동체의 책임을 배우는 인성교육이 필요하고요. 비판적인 사고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서티, 자, 모두 의존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우리 인간들의 실제적인 대화, 토론, 읽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가 윤리적일까요? 이 AI가 사람처럼 변해가는 시대에 뭐가 윤리적일까요? 그리고 그 AI도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식의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 아까 제가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아이들도 기획할 수 있는 거, 그걸 또 교사로서 퍼실리테이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외부뿐 아니라 단위 학교 간 소통과 연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을 하셔서 아까 말한 공감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왔습니다. 운영하시다가 앞으로 아마 각 학교의 맥락성에 맞는 새로운 숲,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시게 될 텐데요. 이 학생자치법정이라는 푸른 숲이 만들어지면은 학생들도 즐겁게 숨을 쉴 수 있고 선생님도 행복한 그런 진정한 교육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